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YTN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미국 의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국가부채 한도를 정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셧다운이 끝난다 해서 뉴욕 증시가 폭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11월 22일까지 6주간 적용되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투표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공화당 전체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환영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상됐던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 증시도 2%대의 폭등세로 마감됐는데요. 다우지수는 2.18%가 폭등한 15,126.07의 거래를 마감해 다시 15,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2% 넘게 오른 1,692.56, 또 나스닥 지수도 2.26%가 폭등한 3,760.7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져 있는 노벨 문학상, 이 현대 단편 소설이 대가로 꼽히는 캐나다의 여성 작가 앨리스 멀로에게 돌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작가로서는 처음이고 또 여성 작가로는 13번째 수상입니다. 193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앨리스 멀로는 10대부터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요. 1968년 첫 소설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을 통해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 작품으로 캐나다 최고 권위의 총독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2009년에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 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멀로는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촘촘한 스토리텔링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또 인물의 심리 상태를 명료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내 캐나다의 최호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었는데 이 데이브 위버 글렌데일 시장이 소녀상을 세우지 말아서 했다고 밝혀서 파문을 일고 있죠? 네, 데이브 위버 글렌데일 시장은 최근 일본 사쿠라 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글렌데일 씨가 민감한 국제 문제에 왜 끼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소녀상을 본 적도 없고 또 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소녀상 때문에 글렌데일 씨가 일본에서 가장 미움받는 곳이 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위버 시장은 소녀상 건립을 결정할 때 시의원 5명 가운데 혼자서 반대를 했던 인물인데요.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을 주도했던 가주 한미포럼의 윤석원 대표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평화의 상징물을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위안부 실상을 알리는 각종 자료를 시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10월의 아침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가을비가 일찍부터 다녀간 서울 시내 도로 위로는 차가 좀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 차서있기 때문에 홍은램프 지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폭등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 잠깐만요.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랑 예, 뛰어오신 모양이죠. 숨이 많이 차신 것 같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우존스 지수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연방정부의 셧다운하고 부채한도 증액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극복을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323.09포인트, 2.18%나 올라서 15,126.07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예. S&P 500 지수는 2.18%, 나스닥 지수는 2.26% 뛰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아무 조건 없이 6주간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조건 없는 단기 증액안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오늘 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안은 6주간 연기하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해서요. 앞으로도 예산안과 그 부채 상한을 둘러싼 그 불안감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날 나온 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37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6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셧다운 중에 여파로 급증한 겁니다. 예, 미국 중앙은행 그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니 옐런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 뜻도 밝혔죠? 예, 옐런 부의장은 9일 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지명을 받은 후에 미국 경제가 강해지고 또 금융 시스템이 건전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양적 완화 지속을 좀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이날 뉴욕타임즈는 그 벤 버냉키 의장과 함께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주도해온 그 옐런이 의장 후보로 지명돼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옐런은 그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 하버드대 교수 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그 경제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 그 중앙은행 부의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001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에컬러프 UC 버클리 대학 교수가 남편입니다. 특히 그 옐런의 지명으로 폴 벌커 또 앨런 그랜스펀 그리고 버냉키 의장에 이어 39년 연속으로 유대인들이 미국 중앙은행 총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옐런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그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4% 내년도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걸 끝내 3.8%로 하향 조정을 했군요. 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낮춰잡았습니다.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낮춰잡은 건데요. 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키로 결정했고요. 지난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5개월 연속 동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신흥국들의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출이 주인 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여서 국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국제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 수치는 평균 3.5%에 그치고 있어서 예. 한국은행이 내린 이 3.8%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이 경제뉴스 연결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인터뷰와 방송 내용 모바일 앱 예서의 다시 듣기와 전문 보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4부 피플 시간에는 배우 손창민 씨 함께합니다. 모바일 앱 예서에서 방송 장면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도 받겠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출발사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전원측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대상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상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UR.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예,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최고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피플인데요. 오늘은 이 아침 시간 대두구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조금처럼 만나보기 힘든 분, 정말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배우가 되신 분이죠. 이름만 대면 모르는 분이 없는 한국의 배우, 바로 원조 꽃미남 스타 손창민 씨입니다. 배우 손창민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근황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전원책 변호사님 팬인데요. 고맙습니다. 팬의 입장에서 전 변호사님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사에 대해서 콕콕 집어주시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또 답답해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전 변호사님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라디오로 목소리 들려드리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전 변호사님 이 방송이 아주 장수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하라고 하니까 죄를 좀 떼어주시는군요.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손창민 씨입니다. 이 제주도 올레길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계셨죠? 한 열흘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도 한 만났죠? 네. 우리가 밤에 통화를 좀 했었는데 네. 이 마음 정리할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요. 저는 제주도는 아주 수십 차례 다녀왔지만 올레길은 이번이 4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관광 명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 내놓아도 절대 손색이 없는 우리 올레길 정말 전 사랑하고요. 또 각 코스마다, 다 테마가 있고, 또 아주 편안하게 또 이렇게 즐기면서, 여유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도 아주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모든 걸 다 힐링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전화했을 때도 막 올레길 다니고 걷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음고생 하신 게 바로 오로라 공주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틀어놓고 얘기하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일단 성수기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때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도 덥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라공주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곡해할 수도 있고 또 매스컴에서 좀 부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매스컴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네, 가감이 없습니다. 저도 황당합니다.
이 중후한 중년 남자가 철진한 바닷가 올레길을 걷고 있다. 그것도 뭐 섭외 받아서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마음 달래러 갔다. 그런데도 이 특별한 원인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 오로라 공주 이게 손창민 씨, 오대규 씨, 박인규 씨 갑작스럽게 세 사람이 다 미국 가고 죽고 뭐 난리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네. 어저께 밤에까지 녹화를 하고요. 예. 새벽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12시쯤에 방송사의 그 간부께서 전화가 와서 이번 회부터 안 나오게 됐다. 예.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없다. 모른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차 사고를 당한 아내를 만나러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저도 황당합니다. 예. 뭐 출연료 문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이번 일에 키포인트는 오로지 한 사람이죠. 예. 그 무슨 뭐 PD와 관계입니까? 작가와의 관계입니까? 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뭐 지적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렇습니까? 예. 이 방송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저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왕왕 이런 일이 있죠. 갑자기 생각 없이 근데 뭐 우리 지금 손창민 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그 도의적으로 예의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이래서 스토리가 변경된다. 뭐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 양해를 구하고 또 다른 걸 또 제시하죠. 예. 이런 경우. 근데 이번은 아주 전무후무하게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에 그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근데 이게 또 일일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일일 드라마였으니까 저도 한때 연예전문 사건을 뭐 많이 다뤄봤었는데 저도 이런 예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작가분도 잘 알고 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가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한데. 예, 아직도 그런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요. 예.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옛날 얘기 좀 할까요? 네. 처음 그 데뷔했을 때가 아역 배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광복동에서 우리나라 참 원조 그 뭐 아이돌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승일 씨를 만나서 그 배우로 나가게 됐다면서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예. 출생을 해서 부산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성일 선생님 하면은 아마 지금 좀 이렇게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예. 그분의 인기를 아마 실감하실 텐데. 최고의 뭐 청춘 스타였죠. 예. 예. 그때는 뭐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예. 때라 주로 이제 영화 배우 하면 이제 TV도 별로 보급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서대신동에 살았었는데 서대신동하고 시내 광복동 숭무동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성일 선생님께서 촬영차 광복동을 내려오셨다고 해서 그 저희 모친께서 예.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그 신성일 씨를 구경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불타서 아마 촬영장에 구경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광복동에? 네. 예. 그런데 아마 한 수만 명이 몰렸었대요. 예, 예. 교통마비. 예. 뭐 그 정도로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으셔서 저를 이렇게 안고 가장 가까이 가게 되셨다는 거죠. 예. 뭐 휩쓸려서 가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한테. 근데 촬영하시다가 갑자기 그 중간 짬에 그분께서 예, 신승일 선생님. 저를 예. 딱 보시더니만 아이고 이놈 잘생겼다. 일본말이긴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왜 그 아이노꾸란 말 아십니까? 예, 아이노꾸라고. 혼혈 뭐 이런. 이게 아이노꾸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말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저희 그 모친께서는 그냥 얼어붙으신 거죠. 그 대스타께서 그 아들 내미를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매니저한테 전화번호하고 주소 적어서 내가 다음 영화
좀 기획하고 감독할 게 있는데 거기를 막내로 출연 좀 시켜야 되겠다. 꼬마 신랑 그 김종훈이라는 그 형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나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징그러워서 못 쓰니까 얘를 한번 써보자. 예.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게 일생을 바꿔 놓아버렸네요. 네. 이 뭐 아역 배우로 계속 크고 그때부터 이제 손창민 씨 이름을 계속 알렸는데 이 고등학교 때 공부 아주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학 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또 말리셨다면서요? 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활동을 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마지막 작품이 이제 강수현 씨랑 같이 했던 뭐 고운님 여의옥거라고 단종회사 하고요. 뭐 연지 이런 사극들을 쭉 동국만마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 강수현 씨도 아역으로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집안의 어른들도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공부를 좀 했었나 봐요. 공부 잘했다고 소문났고 이과다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고2, 고3 전 이제 문과니까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앞으로 재군이 기성세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인적 자원이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 대중문화 이쪽 예술 쪽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부터 훨씬 더 정확히 얘기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딴따라 배우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까지 가는 그런 배우가 되어라.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하도 말씀하시고 그냥 야 이거 꼭 가라 그래서 저도 그냥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게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내가 손창민 씨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제 형제들이 전부 다 의사들이거든요. 네네. 나는 이 양반이 좀 의사 가운 입었으면 딱 중후한 의사 스타일. 예, 전형적인 마스크도 의사 선생님 마스크. 뭐 의사 선생님 마스크 관상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예. 제가 고민을 할 즈음에 어떤 한 분께서 KBS PD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만 촬영을 하게 해주겠다. 예. 학업에 지장이 이제 고3 올라갈 때죠. 혹시 학업에 지장이 생기면 내가 너를 가외 선생으로 나 고대 나왔으니까 너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금님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 선생님께서 너 아역 때 당신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 손창민이라는 친구가 얼만큼 잘 성장을 했는지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멋있는 역할이다. 너를 복서로 만들어주겠다. 공부 잘하는 복서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되게 엉뚱하다. 이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또. 그래서 그걸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해라. 뭐 짠 거 다 빼주고 일요일 하루만 촬영한다는데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 좋은 기회다. 그 출연하게 된 드라마가 고교생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로 요즘 말로는 대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예, 비기틀 쳤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복수로 나왔는데 그때 실버스타 스텔론이 로키란 영화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비슷하게 생겨서 맞습니다. 실버스타 스텔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아주 젊은 청소년으로 나오게 됐죠. 예. 그 드라마가 이제 또 강수현 씨, 뭐 이청 씨 이런 분들 많은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 운명을 또 바꿔놨죠. 예, 그리고 또 이 청취자들이 또 기억하는 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예, 거기서 의대생 연기 펼쳤죠. 네네. 그때 같이 나온 또 배우들이 조재인 씨 이런 사람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가장 함께 연기를 해서 기분 좋았던 배우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남녀 배우 한 사람씩? 저는 다 좋습니다. 뭐 인기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 솔직히. 아니요. 저는 제 경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함께 많이 했던 배우가 누구였죠? 예배우는? 제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강수현 씨랑 많이 했죠. 예. 근데 왜 강수현 씨하고 인문이 안 나왔습니까?
그 인연이 안 됐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속독들이 잘 알다 보면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왜 이제 강수인 씨를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아직 배우로 커서 성인 연기자가 돼서 여전히 톱스타로 남는 분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네. 안승기 씨, 강수인 씨, 그리고 지금 손창민 씨.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가 된 데 대해서 후회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정말 그러면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적성에 맞는 직업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업만 생각을 했고요. 또 사람이 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잠깐 또 딴 길을 또 갔었고요. 뭐 아주 조그만 사업하다가 실패도 했고 예. 한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이 배우의 길을 가겠다는 제 의지를 더 아주 굳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인생은 어차피 늘 실패의 연속이고 이 볼프 슈나이더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패배자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창민 이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감히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 자신에게 좋은 배우가 돼야 된다고 매일매일 제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넌 항상 모자라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회의를 해본 적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건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유일한 하이에나 직업이 변호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것만 해도 정말 이 배우로서 충실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동안에 제가 손창민 씨 나온 영화를 쭉 한번 살펴보고 또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쭉 살펴보니까 악역도 많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좀 제 자신이 이미지가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나올 때만 악역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한정돼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는 그 사람의 연기보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얻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짧으면 그만큼 표현하기가 힘들고 또 겪은 게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아무리 간접 체험이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이 좀 그 틀에서 좀 나오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40 넘으면서부터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작품이 제도 오지도 않았고 제가 왔어도 아마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어떤 계기가 딱 되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악역, 코믹한 뭐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국의 대배우들 보면 이 악역을 잘 소화를 해내죠.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이 악역을 맡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항상 선과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은 좋은 나라는 젊은 주인공이고 악은 또 그 반대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그걸 이제 그 망각을 하면 저는 네. 그게 한 단계 배우로서도 올라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제레미 아이언스인데, 그 미션 같은 데서 그렇게 수사 역할을 하다가도 다이하드 같은 데서 악역을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마이, 드라마 마이에서 정말 너무 악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만 보더라도 이 드라마가 이게 흑우라는 걸 많이 알면서도 제가 소름이 다 끼칠 정도였는데 어땠습니까, 본인은? 글쎄요,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이미지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직업적으로 이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전 변호사님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만났거나 아니면은 그 전 변호사님 토론 프로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하세요. 큰 소리 내고 막 열내실 때 그런 모습을 제가
항상 이 메모리를 해놓습니다. 머릿속에다가, 예. 가슴 속에다가. 그래서 제가 제 대본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남들은 이렇게 못 알아볼 만큼 이 부호나 조그만 글씨 써놔요. 예. 이거는 전원책 변호사 스타일 말투, 표정. 이게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불량주부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 드라마 보면은 제 친구들 선배들이 끝나고 만나면 야, 너 왜 내 흉내 내냐? 이런다고요. 예. 그런데 그 많이 보면 전 변호사님 소리 지르실 때 모습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되었으면 아마 악역을 가장 잘 소화하는 배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변호사님 배우 되시면 전 변호사님은 멜로 배우로 아마 가셨을 거예요. 제 인물의 멜로 배우가 되면 그 드라마는 망하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 데뷔한 지 이미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배우 중에서 베테랑 배우인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많은 역을 소화를 해봤을 건데, 지금 꼭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네요. 이제는 어떤 역할이든지 다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우들이 사실은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상당히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버리고 이제는 어떤 역할, 어떤 캐릭터도 이렇게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하나만 제의 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님. 네. 그분이 쓰신 작품이 길 없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하나 선에 관한, 불교에 관한 영화 이전에 네. 이 인간이 근원을 추구해가는 주제인데 저는 그걸 만약에 영화를 만들겠다. 제가 최인호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어느 쫑파트에서 명성황후 쫑파트에 만나서 그 말씀 드렸더니 자기가 안 그래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손창민이라는 배우를 그 자리에서 거론을 했어요. 아, 예. 이거 손창민 주연식에서 이거 네. 만들면 이건 아마 깐데스 그랑프리 황금종려상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참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 손창민 씨가 나는 세계적인 배우로 한번 우뚝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고래사냥 2 그랬죠. 강수에 있었고요. 예. 또 겨울나그네 예. 또 출연했었고요. 맞습니다. 드라마로. 겨울나그네. 예. 또 이제 불새라는 작품 또 영화로 제가 예. 나왔었고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예. 불새라는 작품 또 이 최인호 선생이 물론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지만 참 강렬한 예. 주제였죠. 네. 예, 그때도 악역 맡았었죠? 예, 재벌이세요. 예, 재벌일세 악역 역할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손창민 씨가 출연한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또 이런 질문 또 뭐 해봤자 좋은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연출가 누가 연출하는 영화에 내가 한번 나가보고 싶겠다. 네. 나가보고 싶다. 이런 감독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예.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면 해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라마, 영화 둘 다. 아니면 지금까지 같이 일해본 감독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사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감독들 다 훌륭한 분들이죠.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예.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내가 또 이런 말씀 드릴 수만 하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학력들이 네. 과거에는 높지 않았거든요. 이 손창민 씨 또래만 하더라도 네. 이 학력들이 그렇게 많이 높은 분들이 없고 이랬는데 손창민 씨는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촬영 현장을 아는 그런 배우들 중에서 감독이 나와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롭게 연출 같은 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게 이제 제 평생의 로망이라고 하죠. 속마음에 있죠. 있는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외도를 2번 정도 했다가 예. 쫄딱 망했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작이었습니다. 야, 제작에. 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선배들이 걸어온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하고 우리는 정서가 틀리고요.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죠. 할리우드하고는요. 그런데 우리 대선배들께서도 배우 하시다가 조금 되시면 이제 감독하신다고 제작하신다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이 답습을 했어야 되는데 느꼈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했다가 저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보는 시야의 차이죠. 그 배우는 한 단면만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연출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고, 가져올 줄 알고. 아까부터 잘라야 될 때고. 그래야 되는데 배우는 그러질 못합니다. 감성이 앞섭니다. 그리고 배우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아까우니까. 그렇죠. 다 연기 위주로 모든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상과 그 안에 제가 예전에 이문열 선생의 젊은 날의 조상이라는 작품에 이제 주인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86년도인데 제가 어린 나이죠. 근데 그 작품으로 아주 상도 받았고요. 또 평론가들이 아주 좋은 평을 많이 해줬어요. 보석 같은 연기를 했다. 그리고 제가 그 또래 역할이니까 그 주인공이 대학 시절. 그런데 쫑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문열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에 이 선생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추락하는 것은 알겠다. 제가 주인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하고 연출하시는 한촌 김한영 감독한테 이문열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여백의 미가 없다. 왜 이렇게 꽉 차게 만들었냐? 원작자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김한영 감독 같으면 우리 드라마계에는 정말 거장이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만든 드라마가 히트를 친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급정, 파도, 그리고 몽실련리, 갯마을 수도 없이 있는데. 전원일기도 있고요. 전원일기, 수사반장, 과거부터. 그런데 그 김한영 감독의 작품의 여백이 없다. 이문열 선생 원작자가 보기에는 너무 꽉 짜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지금은 예전에 선배들, 인생의 선배분들이 해준 말들을 쫙 좀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란 직업을 하고 있지만 연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는 상대방의 연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없거나 우리 젊은 신인 배우들은 자꾸 연기를 하려고 자기 것만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줄 땐 주고 제 연기를 안 할 땐 또 안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후배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교훈처럼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후배들이 더 많잖아요. 현장에 가면 그러면 물어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를? 대본 들고 와서 대사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번 읽는 거하고 조그만 대사지만 1000번 읽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저희 때는 이게 좀 수직 사회였잖아요. 대신 수평 사회잖아요. 그래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가 무명이든 지금 얼굴이 알려진 스타건 그 인기는 담배 연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현장에 선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먼저 오고 30분 후에 떠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창민 씨 말씀을 들으니까 죽은 너무 일찍 죽은 분은 아니죠. 이 마론 브란도 이 배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대부 2 그게 출연신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연습을 많이 했다. 휠체어 신을 연기하기 위해서 휠체어 생활을 몇 달을 했다. 참 그래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손창민 씨에게 내가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워낙 그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저렇게 너무 쉽게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제작 자문 변호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촬영이 영화 촬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영화 촬영 현장은요. 쉽게 말하면 도자기를 굽는다고 할까요? 예. 네. 그리고 드라마 현장은 공장에서 이렇게 유리 접시 막 예. 공정에서 막 찍어내듯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뭐 드라마에서 하루에 30분을 찍어야 되지만 네. 영화는 하루에 요사이 한 1, 2분 찍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이제 좀 얼굴 알려줘서 예. 영화를 하게 되면 드라마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드라마를 얼굴을 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화에 가서는 그 시스템에 이제 딱 예. 영화는 이제 자기의 그 일생에 남는 작품이고 네. 드라마는 얼굴을 알리는 홍보용으로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후속 작품 기다리는 팬들이 참 많을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작품 하고 싶으세요? 지금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나리오 뭐 드라마 대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난 뭐, 많이 힘든 게요. 공개하시죠 지금? 아니요. 다 이제 제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굉장히 악역만 들어옵니다. 악역. 그래서 그 마이 이후에 작년 8월달에 시작해서 올 8월달까지 3작품을 했는데요. 예. 2작품이 악역이었고 한 작품이 뭐 그 사랑설레 말이 많았던 오로라 공주였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작품도 다 악역입니다. 그 마이에서 너무 성공적인 연기를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악역이면 당분간 좀 작품 안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큰딸이 아빠 이 악역 좀 이제 그만해요 라고 해서 큰 따님이 또 그렇게 또 아빠를 걱정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악역이든 좋은 역할이든 배우 손창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앞으로 계속 좀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장 그 오래 남는 배우로 기억되기를 제가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손창민 씨 팬입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마이 보시면서 예. 그 제가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예. 누구 연상이 안 되셨나요? 정말입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전거성이라고 그 소리 지르고 막 침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만났는데 웃으면서 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플 코너 마지막에 꼭 드린 질문입니다. 손창민에게 연기란? 제 생활입니다. 생활이다. 하나만 더 묻죠. 손창민에게 영화란? 영화란? 갑자기 막힙니까?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인생입니까? 네. 저는 관객 입장에서 네. 영화는 항상 꿈, 드림입니다. 꿈. 네. 예, 우리가 찾는 꿈. 정말 이 영화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위대한 배우, 이 손창민 씨를 오늘 만나는 기쁨,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피플, 이 손창민 씨, 우리 최고 배우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예, 모바일 앱 예스로 임용균님,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달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모바일 앱 예스로 다시 듣고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클로징 멘트 보내드리죠. 정부는 내년 성장률 3.9% 전제 아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낙관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소비도 늘고 집값도 4주째 오르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실물 경제 회복이 뚜렷해 보이니 기획재정부가 낙관할 만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KDI는 아직 공식적인 회복세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성장률 3.6%를 전망합니다. IMF는 3.7%, 피치는 3.4%, 무디스 모건스탠리 아시아개발은행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를 예상합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3.8%로 다시 낮췄다는 것이죠. 예, 재정부 너무 낙관론에 젖어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어긋나면 세수 부족이 되게 됩니다. 그 피해는 또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함께 일해오던 이순주 작가와 강정연 작가가 오늘로서 저희 프로그램을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가 이순주, 강정연, 연출 김우성, 진행의 전우책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